코로나가 시작된 후로 자유롭게 다니기가 힘들어지면서 하늘길도 꽉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 회복에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노선들이 다음 달부터 열린다 해가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아졌답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 계시지. 오늘 이 해외여행에 대한 궁금증도 풀어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김해공항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에어부산 홍보팀의 이진수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뭐 해외여행 참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가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네. 홈페이지 확인하시고 너무 놀라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이 항공권 예매하시는 분들 좀 이전보다 많이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해외 국자 격리가 면제된 이후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예. 해외여행에 대한 문의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당사가 운항하고 있는 사이판과 감노선 탑승 개수를 비교하더라도 예. 사이판은 2월에 비해 4월 탑승객 수가 2배 정도 늘었으며 감 같은 경우에는 1월 평균 탑승객 수 대비 약 10배 정도 늘은 것으로 확인된 점을 보면 확실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한다 하던데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6일 날 국토부가 발표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3단계에 걸쳐서 공항 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를 통해서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5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1단계를 적용하여 국제선 정기편을 주 100회씩 늘려 운항하고 7월부터는 2단계를 적용해 국제선 정기편을 매월 주 300회씩 늘려 연내 주 2,300개 선까지 운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네. 2,300개 선이면은 거의 이전과 동일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전에 딱 50%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0% 올 연말까지. 네. 그래요. 김해국제공항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 노선이 더 많아진다. 이런 뉴스는 들었는데 네. 뭐 어떤 노선이 열리는 겁니까? 5월부터 일본 후쿠오카, 베트남 다낭, 필리핀 세부, 태국 방콕, 싱가포르 등이 추가 운항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에어부산은 일본 후쿠오카, 베트남 다낭, 필리핀 세부 등 3개 노선을 운항 재개할 계획입니다. 부산 후쿠오카 노선은 5월 31일부터 주 1회 운항하며 부산 다낭 노선은 6월 29일부터 주 2회 운항, 부산 세부 노선은 7월 15일부터 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네. 네. 원래 김해공항에서 이제 해외로 자주 가는 구간들이 차례차례 지금 열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제일 궁금하실 게 뭐냐면은 해외여행 가려면 이 코로나 검사 해야 되는 건가? 뭐 검사를 하면 지금 아무나 PCR 검사 해주는 게 아닌데 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거든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일단은 한국으로 들어오려면 네. 입국자들은 최소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현지에서 PCR 검사를 진행해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하고 예. 한국 도착 후에는 입국 1일차와 7일차에 각각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통상적으로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 비용이 약 10에서 18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그래요? 비용이 좀 만만치 않은 편입니다. 다만 예. 6월부터는 현지 PCR 검사와 입국 1일차의 PCR 검사만 받는 것으로 완화될 방침입니다. 일단 나가려면 국내에서 받는 PCR 검사도 무료가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영문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야 18만 원이면은 야,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한 가족 다 나간다 생각하면 4인 가족이면 이 검사 비용만 해도 비행기 값이지 옛날. 당분간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나갈 수 참. 있겠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예. 예. 그 접종자와 미접종자 포스트 오미크론 해외 입국 관리가 달라서 좀 혼선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격리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는 격리를 해야 하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나갈 때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그 증명서도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그것도 소지하셔야 됩니다. 그거 예. 받을 때도 또 돈 들겠네요, 그죠?
그거는 이제 그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가능해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접종 여부는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쨌든 해외 잘 갔는데 네네. 들어오려고 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러면 어찌해야 되지? 해외에서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격리를 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추가 숙식비나 항공권 변경 수수료 등 자비로 해결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양성 판정이라는 게 네. PCR 검사 뭐 7일 격리한 다음에도 네네. 또 양성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 음성 나올 때까지 계속 격리하는 거예요? 예, 일단 지침이 음성이 나올 때까지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이제 방역 당국과 뭐 네. 여러 가지 사항을 예.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근데 있지 현지에서 않을까. 하면은 또 예. 돈도 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 검사비하고 호텔비 그리고 숙식 와 그러면 진짜 안 걸려야겠네요 해외 나가신 분들. 네, 맞습니다. 조심해서 여행을 하시는 게 제일 예.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나라마다 뭐 또 자가격리를 뭐 그쪽 나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것도 또 다 달라갖고 좀 헷갈린다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운항하고 있는 노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강가 사이판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되고 칭따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와 PCR 음성 확인서 유무와는 상관없이 21일 동안은 격리를 해야 합니다. 21일이요? 예, 맞습니다. 예. 중국이 그리고- 지금 엄청난데 그렇군요. 네네네. 예예. 또 다낭 같은 경우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격리가 면제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차 즉 부스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그 자가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하고 백신을 미접종하신 분은 3일간 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본은 현재 들어가면 7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예, 만약에 백신 접종 백신을 하면. 까지 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7일간 격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은 이제 시설에서 격리를 3일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사실 코로나 그러네. 끝난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거는 네네. 이해는 되는데 사실 뭐 여행 가는 거는 뭐 미룰 수 있는데 이 업무차 가시는 분들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조금 복잡하네. 칭다오에서 21일 오. 동안 그렇게 묶여 있으면 와 진짜 힘드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좀 문의하면 좋을까요? 코로나19 기조에 따라 각국의 격리 규정도 시시각각 업데이트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추후 변경 사항은 각 국가의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군요.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대리님? 이게 그냥 막 진짜 보통 일 막 아닌데?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다 없어지지 않는 한 어디 와. 나가려면은 특히 또 업무 네. 보시는 분들도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하늘길 열리면서 이제 그동안 여행 업계 뭐 항공업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좀 네, 호재가 기대는 되는데 근데 네네. 여전히 이제 항공사도 고민이 많다 하던데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일단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어가지고 유류비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19 전에 비하면 국제선 운항 편수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 업황이 정상화되려면 아직까지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이 현 실정입니다. 네. 그 국내선 제주 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네. 항공사끼리 좀 제살깎기식 경쟁 때문에 또 그것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국제선이 많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예. 여러 항공사들이 국내선에 좀 공급편을 많이 추가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엄청 즐기다 보니까 예. 좀 제주 노선에 좀 몰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에어부산에서는 어떤 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에어부산은 국내의 방역 움직임에 맞춰서 적절한 시기에 국제선을 확대하여 급증하고 있는 여행 수요를 선점할 계획이고요. 입국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여행 수요가 높은 관광지 위주로 국제선 노선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네, 아무래도 괌이나 사이판 쪽이 상대적으로 말씀 들으니까
좀 네. 들어가기도 수월하고 나오기도 좀 수월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어부산은 급증하고 있는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지역의 하늘길 개척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방역 완화 움직임에 맞춰서 기존 국제선 노선을 증평하고 신규 노선을 개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미여행 편익 제고에 적극 앞장서는 에어부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대리님.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네네. 당장 뭐 이렇게 바로 가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에어부산 홍보팀의 이진수 대리였습니다.